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서울 경마 2021년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마지막 경마일이고 항상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 또 무게감도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중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 번 드리도록 하겠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총 5번의 승부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바로 2경주 승부, 5경주 A급, 6경주 승부, 9경주 승부, 10경주 A급 메인입니다. 자, 오늘 8경주의 그랑프리 대상경주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대상경주는 저는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된 승부처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에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실전 경험이 없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인데 능력 있는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현재 6번 시리우스 알파라든가 12번 콩코드킨 이류의 마필은 현재 인기 마필이긴 한데 상당히 주목할 마필들로 평가가 되고요. 시리우스 알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 뒷심 완벽하네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자 일단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분명히 자력 입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마로 평가가 됩니다. 6번 마필 외곽의 12번 콩코드킬 못지 않습니다. 게이트가 좀 밀렸을 뿐이지 스타트 상당히 좋고요. 뒷심의 완성도도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복병 마필이 말이 3번 K인 올드키란 마필인데 이 마필이 흥미로운 게 저는 5줄의 이 마필의 기록이 1분 4초 6이죠. 물론 이제 기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주행심사는 기록은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비교 잣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마필이 기록은 늦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딱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걸음 자체도 상당히 묵직하고요. 뭔가 좀 탄탄한 느낌? 뭔가 포스가 좀 느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당장에 오늘 데뷔 전부터 잘 뛰줄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필히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묵직하고 기본기가 잘 갖춰지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편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 경주 3번 KN 올드킨을 주목을 합니다. 외곽에 6번 12번도 무조건 세게 보지만 3번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이외의 마필도 이제 8번 라스트 펀치가 초반에 이 마필은 출발하는 과정에서 진로 확보가 좀 어려우면서 조금 약간 주춤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가 이 부분은 판단이 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뒷심의 걸음은 스스로 알아서 뛰어주는 그런 모습 걸음 자체가 좋았습니다. 일정 부분 초반에만 붙어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따라서 8번 라스트 펀치는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겠고 9번 퀸의 질주도 못지않게 기본기가 좋네요. 워낙 이번 경주가 신마 경주치고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밀렸는데 경쟁력 발휘는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9번 퀸의 질주도 그렇습니다. 1경주는 저는 딱 3두의 마필,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순서대로 본다면 3번 KN 올드퀸, 6번 시리우스 알파, 12번 콩코드 퀸 이렇게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믿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들은 8번 라스트 펀치, 9번 퀸의 질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자, 1경주에 주목할 마필 6번, 12번, 3번입니다. 저는 아마도 현장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이 조합으로 한번 공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조금씩 좀 부족한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두각이 되고 있네요. 설명으로 본다면은 2번 불의꽃. 정말 이 마필은 두 번의 실전 경험이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데뷔전, 11월 달에 두 번째 경주 다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다는 거 뭐냐면은 본인의 능력 발휘에서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전개가 꼬였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능력 대비해서는 최선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주목을 하고요. 이게 과연 이제 김태희 기수가 35조 마방의 마필은 이제 두 번째 기승이긴 한데 과연 이제 얼마나 보답을 할 것이냐. 그러나 최근에 김태희 기수 자신 있게 타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워낙 경주마의 능력이 좋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요. 2번 마필. 4번 태양마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여러 개 분명히 남았습니다. 아쉬울 정도로 걸음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또는 이 마필의 혈통적 기대치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목할 마필 4번 마필이고 6번 너르릉원에는 이제 직전에 많은 걸 보여줬죠. 5줄에 1분 01초 8했다는 기록으로서 이미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6번 마필. 11번 마이티 굿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초반에는 좀 약점이 분명히 있네요. 반면에 뒷심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좋습니다. 1300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1200은 적절한 듯 보이는데도 좀 짧은 듯 이런 느낌. 그러나 뒷심은 정말 좋습니다. 마이티고. 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이경주의 이제 14번 컴플리트 아너라는 마필. 컴플리트 아너. 자, 이 컴플리트 아너가 2월달에 주행 심사를 받았고요. 저는 그때 점수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이 마필의 점수는 상당히 높았었고 3월달에 데뷔 전에 1분 14초 9했다는 기록이었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주행심사를 치렀는데 주행심사는 그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주행심사 그냥 뛰어본 겁니다. 추진을 가했고 자리를 잡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붙잡고 왔습니다.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면 2번도 경주력은 좋았었는데 정작 입사의 경우는 없고 계속 여러 개 남았던 마필. 게다가 기승기수는 김태희 기수. 4번 마필도 정작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고 전개가 꼬였는데 걸음은 좋았다.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 6번에 이미 검증된 능력을 직전에 보여줬는데 그게 최선의 걸음이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 마필입니다. 8번 마이티 굿은 추임력이 좋은 마필. 여기에 14번 컴플리트 아너나 마필은 기본기가 잘 갖춰진 마필. 저는 그래도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전개도 중요하고요. 과연 기본의 능력에서 어떤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뒀을 때 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생각보다 배당이 좋고요. 중배당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이 들어왔을 때 중배당은 분명히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주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 한 사이즈 위로 봅니다. 그 마필을 축을 해서 다 사연이 있고 이미 분석 끝난 마필들을 안고 가면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좀 쉽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위권 접전이다 라고 단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냐면 발이 4번 흥행대박입니다. 흥행대박. 최근에 27조 마방 정말 좋네요. 박병희 조교사 역시 능력 있는 조교사고 이 흥행대박도 주행심사 때 모습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1300이 될까? 선행력은 빠른데 될까라고 느낌이 상당히 좀 들었었는데 됐네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화주로라는 이점 속에 선행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선행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4번 흥행대박의 믿음을 먼저 높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4번 마필.
2위권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12번 빅에너지라는 마필. 빅에너지. 자, 이 마필도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경기 편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4번 마필 외에는 다 고만고만 합니다. 12번의 능력에 못노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12번 마필이고요. 여기에 직전에 이제 벼락이라는 마필 14번과 이번 올포유 드림이 동일한 경주를 치렀는데 올포유 드림이 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두의 마필 능력차는 크진 않고요. 게다가 정말 오랜만에 26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이거는 마방도 마찬가지고 마주도 마찬가지고 기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26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는 오랜만의 기승이다 라는 점을 조금은 높게 평가될 수 있고요. 자, 저는 이 마필을 보병 마필로 보고 있는데 바로 6번 아스펜 노스라는 마필입니다. 아스펜 노스. 이 마필의 평가는 앞선의 이경주의 마이티 구시라는 마필과 좀 흡사합니다. 어떤 평가냐면 아스펜 노스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순발력 스피드가 좀 약점이 있고요. 반면에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300m 레이스죠. 올라올 수 있는 여지와 시간과 거리는 충분합니다. 2위권에 뚜렷한 강자가 없죠. 4번을 믿고 갈 수 있는 가운데 그나마 능력은 12번입니다. 2위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2번이든 14번이든 다 고만고만한데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능력 미지수긴 합니다만 추임력이 발군인 6번 아스펜 노스라는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마필 여러분들. 자, 따라서 3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2번을 믿고요. 저의 노림수는 6번입니다. 4번 축에 12번. 여기 노림수는 6번 마필이고 이제 환수가 됐을 때 안고 한다면은 문세영 기수의 승부지가 돋보이는 14번 마필 벼락. 여기에 2번 올포유어 드림을 안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압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4번 축에 12번, 6번을 4번 축에 12번, 6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출전 두수 많고 상승세도 마필도 많이 있고요.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은 눈에 띄는 마필은 만약 5번 찬란한 날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거리 부담도 있었던 경주. 자, 이번 경주는 1400 본연의 적정거리의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뭐 찬란한 것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검증된 능력이죠. 지난 10월 17일 경주가 5등급 강편성이었는데 잘 뛰었습니다. 1분 27초 때 기록도 좋았고요. 장추혁 기수 호흡도 좋았습니다. 바로 5번 찬란한 날은 일단은 출전하는 마필 대비해서 소위 검증된 전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마필, 5번 마필 이번 경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7번 위너 이즈 웨이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를 거쳤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걸음이 좋았습니다. 기록도 좋았고요. 뭐 1분 27초 8이라면은 10월달에 찬란한 날이 작성했던 1분 27초 6했다는 기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부담 중량이 무려 1.5가 늘었습니다. 57입니다. 1.5kg이라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51에서 52.5면 크게 느껴지진 않죠. 52에서 53.5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 55.5에서 57이면 하위 등급 마필한테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위너이즈 웨이는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3번 라운드 특급은 직전에 뒷심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좋네요. 또 한 번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제가 볼 때는 거리 늘어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마필이고 김용gun 기수가 10번 골든 배지에 기승을 했다가 짝 14번 쪽에 갈아탔죠. 14번이 직전에 보셨던 데뷔전 때의 걸음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여기 역시 뭐 복병마필은 종말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1번 썸파이팅. 이 마필은 호전된 모습인데 썸파이팅을 복병마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4경주는 정리해 본다면 그래도 5번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5등급에서 검증이 됐고 검증된 거리, 부담 중량도 56에서 56.5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6이라는 거는 잘 뛰었던 10월 17일 1400의 거리 국산만 5등급의 강편성의 여건이었죠. 뭐 직전에는 의미 없었고 이번에는 56.5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7번 위너 이즈 웰은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부담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5번 찬란한 날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라운드 특급 14번 월드레이서 여기에 7번 위너 이즈 웰 1번 썸파이팅 순서대로 인정합니다. 5번 축에 3번 14번을 강하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 위너 이즈 웰 1번 썸파이팅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된 승부처 오늘 제가 A급을 50 5경주 10경주 5의 배수 5경주 10경주가 A급 승부처라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5경주 정말 강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 그동안에 정말 계속 주목하고 변화를 기렸던 마필이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마필은 국산마 5등급에 제가 세게 인정하는 마필.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이 경주마 랭킹을 제가 매긴다고 말씀드렸죠. 경주마 랭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좀 일일비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경주마에 분명히 기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보여줬던 능력, 성적도 있고요. 성적이 계속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다가 한번 못 뛰었다고 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매기는 경주마의 랭킹의 기준은 해당 경주마의 기본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불변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이 있겠고 나이가 들고 또는 질병 때문에 하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경주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행을 못 받고 또는 방해를 받으면서 또는 거리 부담 때문에 또는 주로상의 변수 때문에 못 뛰었다고 해서 이 마필의 능력마였다가 한순간에 비능력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주마의 랭킹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마의 랭킹 저만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배당을 맞추는 게 여러분께 이 마필은 센 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메리트가 아니라 그런 목적인 겁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게 인정하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아주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전의 변화를 딱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승기수가 딱 예전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소위 말해서 적임기수죠. 교체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일치죠. 정말 마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해보면 합니다. 왜? 능력은 앞서 있습니다. 상대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의 호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또한 이번 경주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A급 승부처는 5경주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또 승부 들어갑니다. 외산마 4등급의 18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별정 비용이 이게 부담력이 높으면 한없이 높아집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번 유니콘 알파 9전의 1승이죠. 그 1승이 직전입니다. 9전 1승인데 무려 직전에 우승해서 이번에 57을 짊어졌습니다. 3번 베링맨 최근에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12번 뛰어서 3번의 준우승인데 최근에 꾸준하죠. 좋습니다. 부담 중량 58입니다. 4번 문항앙코르 13번 뛰어서 우승 딱 한 번이었습니다. 준우승은 한 번 있었지만 우승 딱 한 번입니다. 직전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 무려 57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9번 노던타임, 제가 이번에 인정하는 마필 중에, 추천하는 마필 중에 외삼마 4등급의 가장 저로서는 탑 오브 탑으로 봅니다. 뭐 이 마필 제가 데뷔할 때부터 여러분께 굉장한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마필 상위 등급 갑니다. 그 정도로 저로서는 믿음이 강하고요. 그러면 이 마필이 직전에 왜 3등급의 점핑 추천했느냐?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4등급에서 뛰면은 부담량이 계속 높기 때문에 아예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등짐을 좀 낮췄죠. 정말 그래도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한 사이즈 위의 마필과 경쟁을 하면서도 잘 뛰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노던타임 58입니다. 외삼마 4등급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딱 4대의 마필만 놓고 봤을 때 1번 57, 3번 58, 4번 57, 9번 58, 물론 이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마필도 있겠고 최근의 경주력이 다 좋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급이 되겠느냐.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의 경주 내용이 계속 좋았던 마필입니다. 성적이 안 났을 뿐이지 경주 내용이 좋았다는 것은 여력이 남았습니다. 끝나고 기진맥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걸음이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남아서 들어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실전에서 다 못 보여준 걸음이었죠.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쪽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걸음 매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주요 상대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필한테는 기회고, 또한 거리가 또 1800이죠. 걸음이 남았다는 것은 추입 성향이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1800의 거리 저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6경들을 제가 승부로 예고를 드렸고, 정말 저는 오늘 이게 또 이런 것도 운이죠. 이게 이런 편성이 또 짜여졌다는 것도 또 운이고, 또 이게 또 별점 비용 방식이기 때문에 주요 마필의 부담량이 높게 책정이 된 것도 저한테는 운입니다. 또 하필 그 경주에 또 노리는 마필이 나왔다는 것도 운이고요. 오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기회가 될지 글쎄요,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찬스. 오늘 준비된 5경주에서 또 한 번의 승부처는 제 6경주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 1700m 레이서가 되고요. 외삼마 4등급 경주인데 외삼마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외삼마도 몇 도 안 나오고 국산마피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외삼마피가 국산마피의 사이즈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들은 이제 2세 마필이죠. 3번 승무사가 일단 눈에 띄고, 여기 11번 최강킨, 13번 질주대로가 일단은 가능권인데 3번과 13번은 지난 10월달에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담량이 55kg랑 동일했었고요. 승부사가 당시에 좀 이기긴 했었는데 반마신 차였습니다. 1300kg이 무려 1분 18초 8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질주대로는 5등급 경기에 또 한 번 나와서 57을 집어주고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부사는 대상 경기라서 3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2뒤의 마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도 2뒤의 마필의 부담량이 동일합니다. 뭐 거의 뭐 쌤쌤으로 볼 수 있고요. 능력 비교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최강킬인데, 최강킬은 직전에 4등급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직전에 4등급 편성이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 중에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핸디캡 경주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맹점입니다. 이게 맹점인데 우승한 마필과 준우승한 마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웃기냐면 질주대로랑 최강킨을 비교해 봤을 때 질주대로는 5등급에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소위 이번 경기가 승급전이죠. 그런데 56을 집어줬고요. 최강키는 최근에 기록도 나쁘지 않았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 기록은 뭐 그야말로 뭐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직전에 국산마 4등급의 아주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53입니다. 물론 이제 과정은 있죠. 51을 짊어지고 준우승한 점과 질주대로 57을 짊어지고 5등급 경기를 합니다만 우승을 한 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4등급 뛰어본 마필이고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53입니다. 질주대로 56입니다.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최강키를 믿고 합니다. 이 마필이 소선호의 자마로 혈통적인 기대치도 높고 능력과 잠재로 밀리지 않는다 봅니다. 그래서 11번을 중심으로 일단은 3번과 13번을 인정할 수 있고요. 앞선에 말씀드렸죠. 3번과 13번의 능력은 쌤쌤이기 때문에 11번과의 비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극명하게 나오죠. 11번, 13번의 능력 비교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6번 더킨 저스티스가 최근에 좀 기복이었는데 역시 추임력은 정말 좋네요. 최근에 경기 내용도 좋고요. 등짐이 많이 빠졌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도 좀 있죠. 웃긴 거죠 이것도. 더킨 저스티스가 56을 짊어지고 직전에 5등급 강편성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기록? 한번 기록 비교해 본다면 1400 양호한 주로를 1분 28초 6에 뛰었죠. 질주대로가 1405주로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1분 27초 8입니다. 이 기록은 동일한 주로였더라면 더킨 저스티스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더킨 저스티스는 승급전에 51.5를 짊어졌고 질주대로는 56입니다. 여러모로 일단은 3번과 13번의 부담력이 좀 높게, 물론 이제 이마필 능력을 저는 인정합니다만 일단은 11번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6번 마필 당연히 가능권이고 7번 배달이 캔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직전에 승급전에서 나름대로 잘 뛰어줬고요. 기대치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7경주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1번을 일단은 믿고요. 11번 축에 3번, 13번보다는 6번, 7번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만큼 3번, 13의 부담량이 좀 높은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11번 축에 6번, 7번을 노림수로 쳐넣을 수 있겠고 여기에 11번 축에 3번, 13을 받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일단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저는 이렇게 조정입니다. 11번 축에 6번, 7번, 3번, 13번입니다. 제 8경주입니다. 정말 풍성하네요. 오늘 글쎄요,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단 한 경주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또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최고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랑프리 경마대회입니다. 대상 경기가 되고요.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일단은 역시 KR컵 클래식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KR컵 클래식 경주가 이번 경주와 거의 동일한 여건이었습니다. 오픈 경주였고 마령 오픈이었죠. 마령 오픈이었고 똑같습니다. 그랑프리도 마령 오픈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이 되는 마필, 센 마필들은 다 나왔다. 서울 구경, 국외 3마 상관없이 다 출전했던 레이스였습니다. 부담 중량 마령에 따라서 주어지기로 했는데 거의 다 57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진검승부였죠. 이게 비교 잣대가 될 텐데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미스터 어플릿이 우승을 했습니다. 국산 마필 포인만 했죠. 대단하네요. 12번 마필이고 서수홍 기수는 100%의 입상률이기 때문에 적인 기수 기승하고 있고요. 행복왕자 준우승했습니다. 코차였습니다. 정말 박빙이었는데 코차 승부. 역시 마찬가지로 100% 입상의 호흡을 맞췄던 김용군 기수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잘 뛰었던 미스터 어플릿, 행복왕자, 짱콩이 3등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번 경주에 반영이 그대로 되겠느냐가 관건이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2300의 거리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대보다 못 뛰었던 이제 서울의 대표 3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1번 청담도끼, 3번 무락지프, 9번 티즈플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청담도끼가 이제 어느덧 7세의 나이가 되고요. 최근에 그랑프리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청담도끼는 항상 2300m는 좀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러운 거리인 건 맞습니다.
이번 경주 특히 최근의 폼도 좀 약간 떨어진 그런 폼이기 때문에 요 마필은 저로서는 입상 도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3번 문학치프가 저는 여전히 국내 최강의 마필을 꼽는다면 이 문학치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지난 10월달이었죠. 캐르 클래식 때 왜 못 뛰었느냐? 역시 공백기가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그때 당시 공백기가 5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의 공백기를 거치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그 경주가 또 대상 경주. 그것도 또 캐르 클래식. 정말 강했던 편성.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기승기수도 그때는 뭐 장추혁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당초의 문학치프는 적인 기수 문세영 기수죠. 문세영 기수가 그동안의 문학치프의 12번의 기승에서 7승 준우승 2회입니다. 입상률 75%. 상당하죠. 게다가 문학치프는 뭐 이미 큰 대회에 출전 경험이 있는 마필, 이미 검증된 마필이고 그랑프리에서도 2300m 레이스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학치프가 지난 10월 달에 부진했다가 비록 일반 경주긴 했습니다만 11월 달에 60kg를 짊어지고 여유있게 우승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 마필이 호전이 됐다라는 저로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호전된 모습의 문학치프의 문세영 기수라면은 단연 탑입니다. 저는 강력한 축은 문학치프다라는 점을 믿어 심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3번 마필을 강하게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9번 티즈 플랜인데 티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산마번호에서 청담도끼 문학치프보다는 조금은 아래 사이즈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이 추임률이 좋기 때문에 2300이 딱 적당합니다. 문학치프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티즈 플랜도 지난 5월달이었죠. 동일하게 5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바로 투입됐던 경주가 캐르커 클래식이었습니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또 직전에 선전했고요. 이번 경주 2300m를 고려해봤을 때 냉정하게 본다면 청담도끼는 이제는 한계를 좀 보인다. 또한 거리 부담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미스터 어플릿이 최근에 좋지만 이 마필도 2300은 장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스터 어플릿보다는 행복왕자를 오히려 좀 더 세게 보게요. 행복왕자, 문학치프, 티즈플랜 딱 3파전으로 이번 경주는 정리가 됩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이미 능력 사이즈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는 없겠고 1번, 3번, 8번, 9번, 12번인데 저는 3번을 강력한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호전된 모습의 문학치프다, 문세영 기수 기승이다, 믿을 수 있는 마필. 여기에 김용곤 기수 기승의 행복왕자의 그런 능력, 저는 이 마필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또 빅투아르 기수가 딱 고삐를 잡은 티즈 플랜, 상당히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3번을 축으로 해서 8번, 9번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3번 축에 8번, 9번 쪽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축에 8번, 9번이고요. 여기 안고 한다면 12번 미스터 어플릿, 1번 청담도끼 수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3번 축에 8번, 9번입니다. 자, 그랑프리는 이렇게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에 9경주는 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승부처인데 정말 2위 것만 딱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그만큼 축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경기도지사배, 그러니까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라고 하죠. 국산 3세 암말, 그러니까 3간 대회인데 3세 암말의 3간 대회입니다. 그게 이제 루나 스테이크스가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가 코리안 오크스, 세 번째 마지막 관문이 경기도지사배인데 앞선에 두 번의 경주에 출전했다가 경기도지사배를 포기한 마필이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일반 경주는 정말 확실하게 우승 한번 해보겠다, 그런 확신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승기수는 200% 믿을 수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축이고, 그럼 뭐 관건은 이제 2위권 찾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2위권이 좀 혼전이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의 주력방어와 확실히 경계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200m 레이스 역시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따라서 이제 구경주는 글쎄요, 강축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많지는 않지만 적중이 중요합니다.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확률이 높은 마필을 가지고 적중을 하느냐.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적중을 해야지만 환수가 되는 겁니다. 경마, 주식, 토토 마찬가지죠. 적중을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환수가 되고요. 이번에 구경주는 강축이 있는데 2위권에서 그 한 마리 누림수 또는 들어갈 수 있는 주력마권의 누림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구경주를 제가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고요. 마지막 10경주의 메인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꼭 적중을 하고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 9경주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의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2021년도 한국경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야말로. 자,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가 제가 또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딱 용마필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배당은 좋습니다. 제가 배당을 쫓는 거는 전혀 없고요. 배당을 쫓기보다는 이번 경주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갔고, 제가 한 마리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죠. 바로 이 4번 마이티즈라는 마필. 여러분들 마이티즈가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에 더할 나위 없죠. 4등급 경주에 이미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직전에 승급전에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강편성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이미 3등급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강력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에 마이티즈라는 마필을 이길 수 있는 저는 그 마필을 찾아냈습니다. 당연하게 승부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최강의 우승 유력 마필을 이길 수 있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10경주에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무모한 거 아닙니다. 이미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지켜본다면은 그에 따른 확신이 드는 그런 마필이 존재하고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노림수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마지막 준비된 메인 승부처 제10경주입니다. 2021년도 통틀어 가장 마지막 승부처가 10경주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의무부여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한 마지막 경주,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0경주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오늘 서울경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 여러분께 풀어드렸고요. 정말 오늘 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꼭 이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시몬경마TV 올 한해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깊이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여러분들 정말 2021년도 마무리를 정말 잘하시고 그 며칠 남지 않은 하루하루를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2022년도 1월 초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밝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